완벽하다는 게 이 차의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996이라든지 997이라든지 그 차량들은 전자제어 시스템이 차량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그런 운전 스킬이라든지 하중 이동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많은 분들의 드림카 포르쉐 911입니다. 신형 911이고 코드네임은 992 8세대 모델입니다. 911은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 중에 저도 한 명인데 이미 992, 911 시승기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 좋은 시승기가 많으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현행 911은 단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가히 완벽해졌습니다. 주행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카로서의 그런 덕목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거의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 현행 911이 더 이상 드림카가 아닙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911을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911은 RR,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다양한 구동 방식이 있지만 RR 방식은 사실 911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포르쉐 911만의 아주 독특한 구동 방식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엔진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뒷바퀴를 굴려서 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우리가 타는 차들은 FF 방식, 전륜구동, FR 방식, 후륜구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RR 방식은 포르쉐 911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독특한 주행 느낌을 주는데요. 제가 더 이상 이 현행 911이 드림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RR 방식의 특유의 주행 느낌이 희석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 헤드램프로 불리는 최악의 911로 불리는 5세대 996부터 911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97, 991, 지금 현행 992까지 4세대에 걸쳐서 911을 타봤는데, 현행 992 모델은 말씀드렸던 RR 방식의 특유의 그 주행 느낌이 정말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911만의 그런 매력이 많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RR의 느낌이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뒤쪽에 엔진이 달려있고 뒷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차량을 타보면 정말 뒤쪽으로 몰려있다는 게 거의 느껴졌었습니다. 특히 996이나 997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차를 탄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뒤쪽이 무거운 게 확실히 느껴지고, 뒤쪽이 뭔가 되게 묵직하면서 앞바퀴는 조향만 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그 주행 느낌이 굉장히 좀 이질적이거든요. 처음에는 포르쉐 바이러스라는 말이 911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RR 방식의 아주 독특한 그 주행 느낌 때문에 한번 911을 타봤던 사람들은 그 느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이 굉장히 아주 독특합니다. FR 차량처럼 이렇게 짜릿한 그런 운전 재미, 그런 부분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뒤쪽이 무겁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몰려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911 모델들이 과부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주행 감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갑자기 트랙션을 잃었을 때 다시 접지력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바로 직전 모델인 991 모델부터 뒤쪽에 달려있는 엔진이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당겨져 나오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뒷바퀴 차축을 기준으로 뒤쪽에 엔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뒷바퀴 차축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많이 엔진이 당겨진 거죠. MR 방식처럼 미드십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MR 차량처럼 주행 느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MR 차량은 대표적으로 포르쉐 카이맨이나 박스터, 이런 차종들을 들 수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RR 방식보다는 MR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코너링 한계점도 더 높고요.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죠. 포르쉐도 마찬가지로 911 모델이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자제어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구조적인 RR의 한계인 엔진을 앞으로 당김으로써 비약적인 주행 안정성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911의 그
전매 특허인 RR의 고유의 주행 감성은 희석이 됐어요. 네. 현행 모델과 991 모델을 처음 경험하셨던 분은 포르쉐 911이 원래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911을 이전부터 경험하셨던 분들은 911이 많이 변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911은 마치 MR 차량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뒤쪽에 이렇게 쏠려 있었던 그 느낌도 사실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카레라 S 같은 경우에는 45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마력이라는 출력은 사실 만만한 출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출력을 안정적으로 도로에 쏟아내기 위해서는 차량의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11은 누구나 운전을 해도 빠르게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와서 운전을 하셔도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하고, 현재는 노멀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다소 단단하다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데일리카로 써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승차감도 좋아졌고요. 8단 PDK 변속기는 거의 완벽합니다. 뭐 변속의 반응이라든지 변속의 속도, 7단 PDK도 완벽에 가까웠는데 8단 PDK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브레이크의 감각이라든지 핸들링의 정밀한 조향, 이런 부분들도 흠을 잡을 게 없죠. 완벽하다는 게 이 차의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996이라든지 997이라든지 그 차량들은 전자제어 시스템이 차량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그런 운전 스킬이라든지 하중 이동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차와 내가 교감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현행 992, 911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중 이동도 거의 느끼기 쉽지가 않아요. 포르쉐가 자랑하는 PDCC 이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하중 이동에 대한 계속해서 보정이 이루어지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죠.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제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를 미끄러뜨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차는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빠르지만 재미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엔진음이라든지 배기음이라든지 기존의 그 되게 걸걸걸걸 거리는 그런 굉장히 좀 마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의 음색도 조금 변하다 보니까 차량의 그 감성적인 부분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97 모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걸걸걸걸 거리는 그 소리가 되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번 듣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음색이 변한 것도 좀 아쉽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한테 적당할 것 같아요. 우선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스포츠카를 데일리카로 쓰고 싶은데 내구성도 받쳐줬으면 좋겠다. 포르쉐 내구성이 좋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정비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보증도 뭐 비용을 지불하면은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포르쉐는 그 자동차계 롤렉스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 방어가 정말 좋아요. 중고차 가격 방어가 정말 좋고, 그 이유는 이 차를 드림카로 꼽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중고의 수요도 많습니다. 사실 고가의 스포츠카들은 감가가 진짜 심한데, 사실 911은 중고 감가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이죠. 결론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차는 정말 완벽한 스포츠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죠. 뭐 4륜구동 4S 모델이라든지 터보 모델이라든지 뭐 GT3, GT2 앞으로도 나올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안정적이고 완벽해진 탓에 저는 더 이상 이 911의 큰 매력을 못 느끼게 됐어요. 이 현행 911을 많은 분들이 좋은 리뷰를 해주셔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올드 911 그리고 오리지널 911이 어떤 느낌이라는 거를 독자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차가 옵션을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2억 2천만 원에 차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주어진다면 저는 1억 2천 정도로 997 모델 상태 좋은 911을 사고 없고 주행거리 짧은 차를 살 것 같고요. 나머지 1억은 와이프한테 주는 게 제 신상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911이 우리가 왜 드림카로 꿈꿨냐, 10년 전만 해도 1억 초반에 팔렸어요. 그때도 물론 더 비싼 모델도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차 기본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 1억 6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또 옵션이 장난 아니니까, 옵션이 진짜 많이 넣으면은 막 몇 천만 원까지도 막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과 또 동떨어진 그런 가격대가 저의 이 구매 욕구를 좀 더 깎아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독자분들 너무 변해버려서 아쉬워진, 그래서 제 드림카 목록에서 삭제된 신형 911 만나봤습니다. 엄청 좋은 차는 맞아요. 사실 수 있다면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즐겁게 타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